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누군가 내게 부탁을 했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내라고 대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기억.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불편한 점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돼서 참았던 순간들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번 참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내가 말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고통은 결국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로 남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성격상 싫은 소리는 절대 못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법과 태도만 조금 바꿔도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고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면서도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싫은 소리를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딱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효과를 본 구체적인 사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표현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 한마디를 연습해서 습관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솔직한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않고 자신감을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워볼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감과 인정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동료가 자꾸만 본인의 업무를 미루고 그로 인해 당신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나 그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왜 항상 내 일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관계가 어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공감과 인정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서요. 이렇게 말문을 열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라는 호기심과 함께 대화를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을 피하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친구와의 약속에서 매번 친구가 늦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늦을 때마다 짜증은 나지만 이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결국 속상한 마음은 내 안에만 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너는 왜 항상 늦는 거야? 라고 비난조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는 너랑 약속 시간을 맞추려고 항상 미리 준비를 해. 그런데 내가 늦으면 사실 조금 속상해져. 혹시 앞으로는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이 대화법은 친구에게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비난을 최소화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직장이나 친구 관계뿐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이 원칙은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고집하거나 내 시간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제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내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과 인정의 힘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도 대화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감과 인정이 단순히 좋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을 꾸준히 연습하면 나 자신도 점점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신뢰가 점차 두터워지고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 이전보다 훨씬 쉽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시작처럼 보이지만 공감과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화의 시작이자 관계를 개선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는 복잡한 설명이나 애매모호한 말투를 사용하기보다는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갈등 상황에서 과도한 설명이나 비난조의 언어는 오히려 긴장감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표현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대화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약속된 기한을 어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기한을 못 지키는 거야? 이래서 팀 전체가 피해를 본다니까. 라고 감정을 앞세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대화는 더 이상 건설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해 보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한이 지켜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을 더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비난의 어조 없이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간의 대화를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가끔 나의 일정을 무시하고 계획을 강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해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도 제 일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 의견도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전달하면서도 나의 감정을 부드럽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한 대화법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고쳐야 할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늦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지난 3번의 모임에서
약속 시간을 30분씩 늦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더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요구사항을 단순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를 함께 논의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기한을 지켜주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처럼 간결한 요청을 전달해야 상대방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비난조의 표현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긍정적인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서로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단결하고 명확한 표현은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자주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잡한 말은 대화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적인 언어는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표현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무리는 대화를 끝맺는 순간에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 대화의 마무리가 따뜻하고 희망적이라면 상대방은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대화를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에게 실수를 지적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회의 중 중요한 발표 자료의 오류가 발견되어 모든 팀원이 난처해진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왜 실수를 했어? 다음엔 더 잘 준비해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실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보다 비난받았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일로 다 같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번에도 같이 힘을 합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비난이 아닌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간의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계획대로 가족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랐지만 다음번에는 제 생각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무리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앞으로의 대화를 더 원활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마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자주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왜 항상 늦어? 라는 말로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싶어. 다음번엔 서로 시간을 더 잘 맞춰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마무리는 단순히 말의 끝맺음을 넘어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에 들은 말이 상대방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마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담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핵심은 희망과 협력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이 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형식적인 말로 느껴지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실수나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무리를 통해 상대방은 이 대화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상에서 이런 대화법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대화를 끝맺은 후 후회나 찜찜함 대신 따뜻하고 명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무리 방식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소통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마무리에 대한 중요성은 현대 심리학뿐 아니라 많은 위인들의 말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인들의 통찰은 인간관계와 소통에서 긍정적 마무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찰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뛰어난 리더로 평가받는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격려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링컨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비난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대화의 끝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할 때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는 말의 힘은 신뢰와 진심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디의 이 말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단순히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대화를 마칠 때 당신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와 같은 진심 어린 마무리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또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된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의 비난과 부정적인 태도를 반복한다면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긍정적인 마무리는 바로 이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라는 마무리는 대화의 결과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인문학적 리더십을 강조한 데일 카네기는 비판은 보통 방어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칭찬과 진심 어린 격려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하는 것이 상대방의 방어심을 낮추고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늦었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항상 특별해. 다음에는 시간을 잘 맞춰서 더 오래 함께 하자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며 관계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위인들의 이러한 통찰을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무리는 대화를 끝내는 한마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말이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위인들의 지혜를 우리 삶에 녹여내어 오늘부터 대화의 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인간관계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감과 인정으로 시작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며 긍정적인 마무리로 대화를 끝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죠. 사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 말을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그 자체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도구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과의 다리를 끊는 도구가 될 수도,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서로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긍정의 메시지를 담아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용기를 내어 부드럽고 명확하게 싫은 소리를 하고 대화의 마지막에 진심 어린 긍정적인 말을 덧붙였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더 노력할게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작은 대화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지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로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마지막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남길지 고민해 보세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희망과 존중,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관계의 시작이고 때로는 관계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관계를 성장시키는 대화를 선택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인사이트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화에서 조금 더 따뜻한 한마디를 덧붙이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더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중요한 주제와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